어제 경찰이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그랬죠.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야당은 오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MBC 기자의 집 그리고 MBC 보도국 뉴스룸 그리고 국회 사무처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완전 검찰의 직권 남용입니다.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지만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그것도 MBC 뉴스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할까? 저희는 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경찰이 의심하는 건 민주당 쪽에서 MBC 임모 기자로부터 이 개인정보,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민등록 초본이 넘어갔고 이게 열린공강TV의 서모 씨로 갔다가 이제 김민석 구의원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앞서 뭐 김혜겸 의원 같은 이제 야권은 이건 뭐 큰 그렇게 이 정도 압수수색 사안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개인정보가 열린공방TV로까지 다른 매체에 넘어갔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소지는 좀 있다면서요? 아니 옛날에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요. 그때도 이제 그 개인 사생활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발급해준 공무원이 처벌하게 된 예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이게 프라이버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청문회에서 공개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줬잖아요. 그럼 이게 그 목적에만 이용돼야지.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유출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집을 찾아와서 미행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악용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걸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요. 역지사지해 보세요. 자기 개인정보가 다 누출돼서 집에 찾아와서 이게 뭐 협박을 한다거나 주거 침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해 보면 저는 이거는 이게 중대한 범죄다.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자꾸 이게 한동훈 장관 또 기획 수사를 할 겁니까? 이게 기획 수사입니까? 저 임모 기자를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이게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MBC 기자가 의심의 용의자로 놓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게 MBC 기자를 타겟으로 한 기획 수사는 아니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언론 자유 떠드는 이게 문제예요. 언론 자유라는 게 제 말은 예를 들어 기자들도요 범죄 자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게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자꾸 언론 자유 침해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점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외부로 유출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가장 의문이었고요. 너무 개인정보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도 않았던 자료다 보니까 고발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그 자료를 MBC 기자에게 건넨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 보면 나오겠는데요. 그런 선언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한 장관 어제 발언 가운데 핵심은 결국 본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여한 건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김민석 의원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모 씨라는 사람은 뭐 열린공감 TV 기자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아마 뭐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이전에 MBC 임모 기자가 있잖아요. 근데 MBC 임모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물론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뭐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취재를 할 때 그러면 누구로부터 그걸 얻었느냐. 보통 우리가 그 취재할 때 국회 사무처 같은 데 가서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의원들이나 뭐 이런 쪽에 그 통해서 얻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의원들도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이런 자료들 보면 뭐 이름을 뭐 땡땡땡으로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뭐 앞자리나 뒷자리를 뭐 000으로 표시한다든가 주소를 어디를 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대부분 가리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 때문에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전혀 없는 거를 받아서 본인이 또 취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뭐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민주당의 누군가가 이 임모 기자한테 그 자료를 빼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예. 저도 뭐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 의원은 뭐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나중에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그럼 핵심 포인트네요. 첫 번째는 임모 기자가 아무리 취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매체 준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여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줘서는 안 될 자료를 만약에 줬다면 이게 압수수색 대상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누구에게 공개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이게 청문회의 용이라고 물론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청문회 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이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는 설사 이게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처리자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넘겨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청문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마음대로 유출한 부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까지 법적인 부분,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핵심 법적인 내용에만 저희가 집중해봤습니다.